국제사회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경제 규모가 고작 10위인 그들을 어떻게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가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실에 속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빅토리아 페어차일드입니다. 저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연을 쓰기 전에 제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교수로 선정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 덕분이에요. 우선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술한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 책 덕분에 다양한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 초청 문의가 쇄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대학교의 방문 교수 제의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신흥국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연구하고 분석해요. 어느 날 저는 한국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57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전 세계 최초더라고요. 이 사실은 경제학과 교수인 저의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방문 교수 초청을 했을 때 바로 수락했던 거랍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한국 경제 발전을 분석했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고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가난한 나라였죠.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였고 문맹률도 거의 80%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산업 기반 시설이 있을 리가 없었고 국가 재건을 위한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었죠. 이랬던 한국이 지금은 어떻게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한국은 교육과 인적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천막으로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친 민족이더라고요. 교육을 위한 한국인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지와 투자 덕분에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고 이는 질 높은 노동력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전쟁 후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친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1960년대 한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전략을 선택하고 섬유와 신발 수출을 시작했죠. 점차 조선, 철강 등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과감한 전략에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은 국내 제품 생산에 주력했는데 한국은 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였죠. 아주 과감했고 위험 부담도 높았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한국의 경제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의 학구열은 불타올랐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글로벌 경제대학원 과정을 가르쳤고 한국 기업의 혁신 사례도 함께 연구했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의 혁신 전략을 분석했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우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기적의 핵심인 한국의 독보적 경제 발전 분석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독특한 경제 발전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했고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밝혔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인정받아 2024년 세계개발경제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국제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덕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저의 입지도 좀 더 탄탄해졌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강의로 구성했고 많은 경제학과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직접 다녀온 제가 진행한 현장감 높은 강의는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저는 가장 영감을 주는 교수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 명성이 높아진 건 모두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 경제 발전 강의는 수강 마감 1순위였고, 영국과 다른 독특한 한국의 경제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관심을 가졌죠. 강의가 끝나면 조금 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교수로서 뿌듯했습니다. 하루는 학과장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제 논문을 읽고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대화가 끝나갈 때쯤 학과장님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해 저를 불렀다고 하셨어요. 빅토리아 교수, 다음 주부터 교수의 수업을 듣는 장밍이라는 학생을 조심하세요. 그는 중국 유학생인데 수업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난폭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과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장밍은 작년에 우리 학교에 왔어요. 교수가 한국에 있을 때라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학생일 겁니다. 평소에는 조용한데 유독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거나 난동을 부려요. 글로벌 콘텐츠 학과의 리암 교수의 강의에서는 의자를 던지고 나가기도 했어요. 규정이 확정되면 장밍에게 처벌을 내릴 건데 그 전까지는 교수도 조심해요. 빅토리아 교수가 한국에도 다녀왔고 한국에 우호적이라서 나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학과장님의 의도를 이해했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밍이라는 학생이 왜 그렇게 한국에 반발심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건 단순한 지위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때 마이클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들이 정한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경제적 취약성 지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 규모만 크다고 해서 선진국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학생들은 자세한 설명을 원했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58달러였는데 2023년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동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한국 경제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조이라는 여학생도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조이의 질문에 감탄했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대학 진학률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임시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려운 시기에도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자녀의 공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부모의 헌신과 학생들의 노력이 합쳐져 한국은 뛰어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학생들은 놀랐는지 웅성거렸고 작게 환호했습니다. 조이는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원 부족을 인적 자원으로 극복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연결해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지만 그걸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극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메이슨이라는 학생도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선진국 진입이 향후 국제 원조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죠. 무역 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이 요구됩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끝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관해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선택한 건 둘 다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임은 분명하지만 한국과 비교해 중국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원인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나라 모두 20세기 후반부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의 우수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질적 성장 중심 전략이에요. 중국이 대규모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한국은 적은 인구와 제한된 자원이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조선업에 뛰어들어 단기간에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고 1980년대부터는 삼성에서 반도체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한류라는 세계적인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죠. 여러분이 열광하는 BTS와 블랙핑크, 불닭볶음면도 한국의 성장 동력인 거죠. 반면 중국의 경우 최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선전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제조업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스콘과 같은 기업들이 아이폰을 비롯한 세계적인 전자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죠.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위주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러한 차이는 1인당 GDP에서 나타나는데 작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12,000달러, 한국은 3배인 32,000달러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한국의 혁신 주도형 경제 모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GDP 대비 4.6%의 비율로 투자하는 한국에 비해 중국은 2.4%만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의 결과는 특허 출원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최근 중국도 혁신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은 기존 기술 모방에 더 치중하고 있어요. 물론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5G 기술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여줬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상당한 기술 격차를 보이고 혁신 성숙도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교육열은 단순히 문화적 특성에 그치지 않고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우수한 인재들이 탄생했고 그들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약 7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는 중국의 30%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예요. 또한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항상 수학, 과학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한국 인재들은 지식 기반 경제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죠. 특히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높은 성과는 우수한 인적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큰 편입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만 내륙의 농촌 지역에서는 글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입제도인 가오카오는 엄청난 경쟁률로 유명한데 이는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학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중국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경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첨단 제조업 육성을 꾀하고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따라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장밍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빨개진 얼굴로 침을 튀기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거짓말투성이에요. 강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면서 감히 후진국 한국과 비교를 하다니요. 저는 중국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교수님의 모든 말을 다 반박하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학과장님이 왜 장밍을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장밍, 나는 15년째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단 한순간도 진실을 왜곡한 적 없었고 오늘도 연구자료에 근거한 강의입니다. 그래도 장밍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장밍을 보고 학생들은 놀라서 웅성거렸고 몇 명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봐서 지겹다는 표정이었어요. 장밍은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고 뛰어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GDP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순위가 낮아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보다 중국이 뒤처진다고 말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진실입니다. 장밍의 발언에 학생들은 조금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장밍이 저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내면은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국가의 발전을 단순히 GDP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시각입니다. 한국의 경우 단순한 경제 규모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높은 교육 수준과 혁신적인 기술, 문화 콘텐츠 등은 GDP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발전의 증거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환경과 인권 문제를 늘 지적받습니다. GDP로만 본다면 인구 규모가 작은 북유럽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북유럽은 높은 삶의 질과 사회 시스템 덕분에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한국은 인구나 면적에 비해 높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줬고 절대적인 경제 규모는 작지만 1인당 소득이나 기술 혁신 측면에서 중국을 압도하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밍은 처음보다 얼굴이 더 빨개져서 화를 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기술 혁신에 대한 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는 세계적인 기업 화웨이가 있다고요. 저는 보면 볼수록 장밍이 답답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중국이 가장 위대하다고 떼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억지에 제 강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장밍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장밍 학생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말해보죠.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4%로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이고요. AI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AI 전용 반도체나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세계적 수준이죠. 장밍은 거의 울먹거리면서 말했어요. 중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독일 고급 자동차들도 중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요. 그만큼 중국 배터리가 좋다는 뜻이죠. 비싼 차에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중국 배터리 기술을 베끼고 있는 거라고요. 장밍은 얼마 전에 중국 배터리를 사용한 자동차가 폭발한 신문 기사를 읽지 않았나 봐요.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베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영역에서 한국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계속 말할까요? 장밍은 씩씩대면서 주변을 둘러봤고 꼭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밍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밍 학생은 수업 중에 난동을 부렸고 여기에 있는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강의실에서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보안팀에 연락할 겁니다. 장밍은 돈 내고 듣는 수업인데 왜 나가야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조용히 강의실에서 나간다면 조사 절차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계속 고집을 부리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처벌을 결정할 겁니다. 과거에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으니 퇴학당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로즈가 장밍에게 말했어요. 장밍, 너 그렇게 대단한 중국을 놔두고 왜 영국까지 왔어?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 그게 싫으면 제발 강의실에서 나가. 난 네가 난동 부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로즈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 장밍 그냥 중국에 가서 학교를 다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난리인 거야? 장밍, 여기는 우리 모두 공부하는 곳이야. 제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 장밍은 가방에 책을 쑤셔넣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장밍이 나간 뒤 우리는 토의를 이어서 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된 한국은 유엔 및 관련 기관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게 제공되는 특혜도 더 이상 받지 못하죠. 무엇보다 환경과 노동, 인권에서 국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곳만 비로소 선진국이 되는 거죠. 한국은 그걸 해낸 전 세계 최초의 국가이고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GDP 등의 지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대한 선진국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중국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와 분담금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그들만이 알겠죠. 무엇보다 나는 여러분이 장밍처럼 편협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처럼 변화에 대응하고 역할에 책임질 줄 알아야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인재들처럼 깨어있는 시각을 가지고 영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장밍의 난동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기는 했지만 오늘 강의는 평생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교수로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면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문 교수로 1년만 있었던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새로운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다시 가고 싶네요. 한국의 혁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영국 경제 발전 모델에도 적용해보고 싶답니다. 한국 덕분에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직도 장밍처럼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빅토리아 교수님처럼 속 시원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만간 속 시원한 사연 하나를 더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